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12월 넷째 주 소식인데요. 마침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그럼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AI 업계의 가장 뜨거웠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일부 주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AI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저작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정말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정말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AI를 학습시키는 그 방식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도비 이야기인데요. 어도비가 지금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AI 모델 슬림 LM을 훈련시킬 때 북스3라는 데이터셋을 썼다는 건데요. 이 데이터셋이 좀 문제가 많아요. 무려 19만 권이 넘는 책들이 저작권자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소장을 들여다보면요. 어도비가 썼다고 하는 건 슬림파자마라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논란의 북스3가 쏙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가들한테는 아무런 동의도 보상도 없이 말 그대로 불법 복제된 책들을 AI 학습에 썼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어도비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 데이터셋들 때문에 비슷한 소송을 당한 곳이 애플도 있고 세일즈포스도 있거든요. 심지어 엔트로픽은 최근에 관련 소송에서 아주 큰 규모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저작권 논란이 과연 창작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비단 책이나 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게임 업계에서도 지금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자, AI 논쟁이 이 창의력 넘치는 게임 세계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디게임 어워드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됐던 클레어 어브스큐어 엑스피디션 33이라는 게임. 이 게임의 수상이 정격 취소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이건 시상식에 아주 엄격한 규정을 위반한 거라서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 문제처럼 법적으로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은 전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특히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인공 일반지능, 바로 AGI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 경쟁은 정말 더 치열해지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AI 경쟁에서 솔직히 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아마존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AI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서 리더십을 바꾸고 전체적인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회사를 떠나는 AGI 책임자 로이드 프라사드의 발언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벤치마크들은 다 가짜다. 모델의 진짜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특히 아마존 모델이 경쟁사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이제 그의 빈자리는 피터 드산티스가 채우면서 훨씬 더 크고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내부적으로 좀 삐걱거리는 사이에 선두주자인 오픈 AI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수준은 넘어서 이제는 아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선두 자리를 완전히 굳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픈 AI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자신들만의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 여행 예약 서비스인 익스피디아나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진로 같은 것들을 챗 GPT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사용자들,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도구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바로 신뢰와 개인화입니다.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게 진짜 영상이야, 가짜 영상이야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구글이 정면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미니 앱에 아주 특별한 검증 도구를 넣었다고 해요. 이제는요, 제미나이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이 영상 구글 AI로 만든 거 맞아? 하고 물으면 앱이 Since ID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착 스캔해서요. 심지어 영상의 몇 초 부분에 그 기술이 쓰였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AI로 만든 컨텐츠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픈 AI가 이제 AI를 단순히 유용한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연말에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앱에서 올해 당신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ChatGPT가 딱 그런 걸 내놨습니다. You are here with ChatGPT라는 건데요. 한 해 동안 제가 ChatGPT랑 뭘 했는지 분석해서 당신은 창의적인 디버거 같은 재미있는 상도 주고 멋진 그래픽으로 쫙 요약해 주는 거죠. 이러면 사용자들이랑 플랫폼 사이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주간 뉴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2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AI 오픈소스 코드와 흥미로운 연구 논문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뉴스레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뜨끈뜨끈한 최신 논문과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제가 쉽고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AI의 지능을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또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의 아이디어를 비전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모델에 적용한 아주 기발한 방법론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핵심 논문 3편, 그리고 바로 여러분 프로젝트에 써볼 수 있는 유용한 오픈소스 2가지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AI 분야의 이론적인 지평을 확 넓히고 있는 핵심 논문 3편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과연 미래 기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로 SGI 벤치입니다. 이 연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뭐냐면 과연 요즘 우리가 쓰는 LLM들이 있잖아요. 이 모델들이 그냥 정보 찾고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인간 과학자처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 사고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걸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과학적 범용지능, 영어로는 Scientific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SGI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AI가 스스로 과학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조사하고 심지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추론까지 하는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시켜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 발견의 A부터 Z까지 그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개념이죠? 자, 그럼 이 SGI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연구진들은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본떠서 실용적 탐구 모델, PIM이라는 4단계짜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숙고,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을 깊이 파고드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구상,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실험을 하는 실행,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인식 단계입니다. SGI 벤치는 가로 이 네 단계의 이 흐름에 맞춰서 LLM의 능력을 아주 꼼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과를 보면요. 현재 최고 성능이라는 LLM들도 각 단계별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내긴 해요. 하지만 이 전체 과정, 그러니까 숙고에서 시작해서 인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는 비율, 즉 정확히 일치 점수는 고작 10에서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아직 AI가 진짜 인간 과학자처럼 정교하고 완벽한 과학적 추론을 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요즘 아주 핫한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AI 에이전트 기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싶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논문이 마치 복잡한 도시의 지도를 딱 그려주듯이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배우고 한강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AI의 적응 방식을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눈 거예요. 첫째는 에이전트 적응. 이건 AI 모델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뇌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말해요. 둘째는 도구 적응인데 이건 모델 자체는 그대로예요. 대신에 검색이나 코딩 같은 외부 도구를 더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마치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과 새로운 연장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것과 같아요. 이 프레임워크 덕분에 연구자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 상황에선 이 전략이 좋겠구나 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번엔 컴퓨터 비전, 즉 이미지 인식 모델에 대한 건데요.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한 새로운 학습법, 바로 네파를 소개합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되게 재밌어요. GPT 같은 언어 모델들이 저렇게 잘하는 비결이 뭘까? 그거 우리 비전 모델에도 한번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바로 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니파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진짜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GPT한테 하늘은 파랗고 다음에 무슨 말이 올지 예측하게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비전 모델한테 이미지의 한 조각을 딱 보여주고 자, 그럼 바로 옆 조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설명처럼 실제 픽셀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그 이미지 조각이 가진 의미, 즉 임베딩을 예측하게 하는 거죠. 다른 복잡한 기법 다 빼고 오직 이 단순한 다음 조각 예측하기 과제 하나만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렇게 단순하게 훈련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85.3%. 자, 그럼 이 85.3%라는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이미지 분류의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서 VITL이라는 모델로 달성한 탑1 정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에 훨씬 더 복잡한 방법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야말로 최상위권의 성능이에요. 네파는 이처럼 단순함이 가장 강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서 비전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네, 지금까지 AI 연구의 최전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흥미로운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와, 대단하긴 한데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써볼 수는 없나?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본 것 같은 이론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아마 AI 모델 조금이라도 돌려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사실 모델 훈련보다 더 힘들고 지루한 게 바로 데이터 준비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 플로우가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준비 프레임워크입니다. LLM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 만들고 또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체계적이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 플로우의 효과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데이터를 썼더니 자연어를 SQL 쿼리로 바꿔주는 작업에서는 성능이 3%나 올랐고요. 코드 생성 벤치마크에서는 무려 7%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괜히 데이터가 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데이터가 결국 좋은 모델을 만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에 있는 GitHub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MMGR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즘 소라나 베요 같은 비디오 생성 AI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영상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리 법칙이나 논리 같은 걸 이해하고 만드는 걸까? MMGR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AI 영상 이해력 시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MGMR은 크게 5가지의 핵심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공이 벽에 부딪히면 튕겨 나가는지 같은 물리적 추론 능력, 둘째, 수도쿠 퍼즐을 풀 수 있는지 같은 논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3차원, 2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 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이 모델이 진짜 세상을 좀 아는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인용구가 현재 비디오 생성 모델들의 한계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어요. 인과적 정확성보다 시각적 그럴듯함을 보상하는 목표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델들은 결과물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원인과 결과가 맞는지보다는 그냥 보기 좋은 떡을 만드는데 더 집중해서 학습된다는 뜻입니다. MGMR은 바로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가 과연 과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를 묻는 SGI 벤치에서부터 비디오 모델의 진짜 속마음, 그 이해력을 들여다보는 MMGR까지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AI의 지능과 이해의 본질이 뭘까 고민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연구와 도구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걸 넘어서 AI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시험대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더 흥미로운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